DNA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까지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국내 과학 수사 기법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경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학 수사를 소재로 사용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 수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양인데요. 사실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저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접한 이후에 기대감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네. 실제 사실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것들도 그렇고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경찰관이 아닌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장에서 뭔가 드라마처럼 바로 답이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을 쳤을 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인식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식?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과학수사 요원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어떤 복장을 갖추고 거기서 수사를 할 때는 되게 그러니까 협조를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증거가 되게 중요하니까 저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실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폴리스 라인 같이 이런 통제는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따라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과학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하면 바로 지문 채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죄 사건에서 지문 채취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문은 사실 예전 과학수사라는 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중요성은 대단히 크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어느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 되면 지문을 다 채취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해놓는 저희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지문 외에도 아까 잠깐 방송에 나왔듯이 DNA나 CCTV 수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중이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단지 시대가 이제 사건이 형태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사건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문이 어떠한 곳에 어떤 형태로 남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건을 많이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범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지문이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용의자가 된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피해자와 용의자의 지문 말고도 다른 게 많다 이거죠? 아니요. 용의자의 지문이 현장에 남아 있어도 그 용의자가 그 현장에 충분히 평상시에 갈 수 있는 장소. 그런 경우에는 지문이 나와도 사실 크게 범죄 해결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어떠한 곳에 어떤 형태로 남느냐. 그런 어떤 수사적인 기법도 상당히 이제 병행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지문이 있다고 해서 범인으로 지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지문하면 손가락 지문을 저희가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요즘엔 입술 지문도 수사에 활용이 된다고요? 입술 지문에서 순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서울청의 이제 정성국 검시관 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입술 점막과 가장자리 사이에 있는 땀샘, 피지선, 피부 균열에 의해서 생긴 홈 그런 것들을 이제 생물학적 특징으로 개인 식별을 하는 건데 꾸준히 연구하고 활용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아직 사실 국내 과학수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입술 지문 외에 아까 말씀하신 DNA나 지문, CCTV 더 수사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입술 지문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네. 이 어떤 사례 사건에서 이 입술 지문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나요? 일단 국내에서 입술 지문으로 그 범인을 검거하거나 공소를 했던 케이스는 없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테이프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입술 자국이 순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용의자 공범이 2명이 있었는데 용의자가 피해자한테 그 테이프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시범을 보이는 과정 중에 그 피의자의 입술 지문이 순문이 그 테이프에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대조를 해서 이제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결정적인 네. 증거가 됐겠어요, 입술 지문이.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손가락 지문, 입술 지문, 또 DNA 수사, 디지털 포렌식까지 뭐 다양한 과학 수사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내 과학 수사의 발전 수준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과학사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수준에 오른 건 맞습니다. 뭐 분야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히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분야를 조금 나눠보면 네. 인적 부분은 이제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나 그쪽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예. 장비 개발, 시스템 개발, 특히 이제 예전에는 장비나 시스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입을 해서 쓰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는 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IT 강국이다 보니까 예. 수사용 시스템 같은 것도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참고로 지금 외국에서 그 국내 과학수사 기법을 배우러 그 견학도 많이 오고 있고요. 동남아나 남미 쪽에 선진 기술 기법 전수하러 저희 과학수사위원들이 해외로 출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과학수사 발전 수준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교 대상이 네. 없어서 사실 좀 모르겠거든요. 어떤 뭐 비교 대상이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저희 쓰나미 그때 동남아 때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예. 그 지문 신원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지문 확인하는 그 기법이 있었는데 예. 그 고온 열처리 기법을 갖고 지문을 저희가 지문을 통해서 신원 확인하는 걸 이제 외국 그 과학사 그쪽 분야 그분들이 배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 FBI에서 예. 저희 국내에 그 지문 채취하는 기법을 저희한테 알려주겠다고 적이 있었어요. FBI에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그 기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역을 통해서 이 기법은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그때 오히려 저희가 알려준 기법이다. 예.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현장에서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